설렘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희 장군이 회초리로 쫓아낸 여인, 훗날 고려를 구하다. 고려 성종 12년 거란의 80만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올 때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서희 장군, 그는 왜 그토록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서는 그의 뛰어난 외교술과 담대함만을 기록했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때로 우연과 인연의 실타래로 엮여 있습니다. 한 여인의 짝사랑과 거절, 그리고 그것이 수십 년 후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꾼 순간으로 이어지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개성의 봄은 언제나 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서희는 책상 앞에 앉아 손자병법의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그의 단정한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그때였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상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서희는 글 읽기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누군가 담을 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여인이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란의 복식을 한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같은 피부에 흐르는 빗물,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럼에도 감출 수 없는 명문가의 기품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소연아 낭자. 서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희 도련님. 소연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한밤중에 남자의 방에 침입하다니. 서희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지난 몇 달간 소연아가 자신에게 수많은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기에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단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소연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에 젖은 치마가 바닥에 축축하게 깔렸습니다. 제발 이 마음을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서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소씨 가문의 규수가, 거란의 명문가 딸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는 벽에 걸린 회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연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절을 직접 온몸으로 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터무니없는 그를 향한 마음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초리가 그녀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또 한 번. 사랑이란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요. 일방적인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병입니다. 소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물줄기가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소씨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당신의 조상들이 쌓아 올린 명예를 이렇게 더럽힐 작정입니까? 서희는 회초리를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안는 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소연아는 비로소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단지 안타까움만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연아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의 옥패를 풀었습니다. 소씨 가문의 상징이 새겨진 그 옥패는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였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제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소연아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만약 장군께서 오늘 저를 안아주셨다면
저는 내일 아침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사랑을 이루고 나면 명예를 잃은 제가 살아갈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서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는 저를 때리셨고 꾸짖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정신을 찾았습니다. 소연아는 옥패를 서희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언젠가 도련님께서 위기에 처하시거든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소씨 가문의 이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안왕자, 이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다시는 장군을 뵙지 않을 것입니다. 소연아는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단지 담담한 작별만이 있었습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다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담을 넘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서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옥패가 촛불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옥패를 들어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소씨 가문의 옥패라. 그는 옥패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는 쓸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로부터 몇 년 후 거란의 소손령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었습니다. 전령의 급박한 외침에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80만이라니 우리 군사는 고작 20만인데 신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종은 용상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어찌한단 말이오? 경들의 의견은 어떠하오? 좌의정 김승이 나섰습니다. 폐하, 남쪽으로 천도하심이 옳습니다. 개성을 지키다가는 왕실이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폐하. 일단 피하시고 힘을 기르신 후에 다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신하들의 의견이 한 목소리로 모아졌습니다. 모두가 피난을 주장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신서희 아래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희는 10여 년 전과 달리 관직에서 큰 성과를 이루며 성종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해보시오, 서경. 신이 거란으로 가서 단판을 짓겠습니다. 무엇이라? 미쳤소?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서경은 대체 무슨 생각이요? 80만 대군 앞에서 단판이라니. 소손령은 거란의 맹장이요.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요. 하지만 서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폐하, 전쟁은 무력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수만 군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소? 성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에게는 거란 조정의 연줄이 있습니다. 조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연줄이라니? 거란과 내통했단 말이오? 아닙니다. 서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은 거란의 소씨 귀족 가문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때 맺은 인연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종은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좋소. 그대를 믿겠소. 폐하. 신하들이 항의했지만 성종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서희, 그대가 만약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는 것이오. 그 각오가 되어 있소? 되어 있습니다, 폐하. 서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그 옥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옥패를 손에 쥔 서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아. 그는 붓을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귀하. 15년 전 빗속에서 주신 옥패를 이제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지금 소손영 장군의 부인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장군이 우리 고려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80만 대군이 압록강을 넘었고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곧 그 대군 앞에 서서 단판을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려는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만약 거란이 밀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국 모두 큰 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단판으로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수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도 불필요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10년 전 저에게 베푼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위기에 처하시거든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서희 올림. 편지를 다 쓴 서희는 옥패와 함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밀사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거란 진영에 있는 소손영 장군의 부인에게 전하시오. 절대 들키지 말고 명을 받들겠습니다. 밀사가 떠난 후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 비오는 밤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아, 당신이 아직도 그때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부디 도와주시오. 소손영의 장막은 압록강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80만 대군의 총사령관답게 그의 장막은 웅장했고 주변에는 수많은 호위병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 장막 안쪽의 작은 천막. 소연아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쪽을 향한 그녀의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측근 시녀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소연아는 봉투를 받아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옥패, 소씨 가문의 옥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서희,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그의 소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친 소연아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나가 있거라. 시녀가 물러난 후 소연아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서희, 당신은 역시 그때 그 사람이로군요. 그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고려의 상황, 전쟁의 위험, 그리고 단판의 제한. 모든 것이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득하지? 소연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손영은 거란에서 가장 맹렬한 장군이었습니다. 한번 정한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그가 쉽게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그때 장막 밖에서 소손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아, 내가 들어가도 되겠소? 들어오세요, 장군. 소손영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수염을 기르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보는 눈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하고 있소? 장군. 소연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좀 보세요. 소손영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희, 고려의 서희 말이오? 예. 당신이 10년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요? 소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에 소손영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짝사랑, 거절당한 밤, 그리고 옥패의 약속까지. 소손영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솔직함에 감동했고 그녀가 그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여인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군. 소손영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군, 나는 실소. 소손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80만 대군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고작 편지 한 장에 물러설 수는 없소. 하지만 장군, 편지를 보세요. 고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허세일 뿐이요. 그럴까요? 소연아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희는 허세를 부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를 알게 된 지는 짧았지만 그의 성품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를 너무 높이 사는군.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연아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군, 만약 고려가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군사는 80만이지만 낯선 땅에서 싸워야 합니다. 보급로도 길고 지형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고 고려는 자기 땅에서 싸웁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소연아의 목소리가 간절해졌습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긴다 해도 얼마나 많은 군사를 잃겠습니까? 5만? 10만? 그들 모두 가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손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군, 서희 장군이 담판을 청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만 만나보세요.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헛소리한다면 그럼 전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면 불필요한 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손영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마지막 수단이어야 했습니다. 알겠소. 서희를 만나보겠소. 감사합니다, 장군. 소연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말씀하세요. 만약 그가 나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나는 즉시 진군할 것이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이 일에 개입하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소손영은 부관을 불렀습니다. 고려에 사신을 보내시오. 서희를 이곳으로 초청한다고 전하시오. 3일 후 서희는 소수의 호위병만 데리고 거란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80만 대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마치 죽음의 길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소손영의 장막 앞에 도착했을 때 거란의 장군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 살기 띈 눈으로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려의 서희, 거란의 소손영 장군을 뵙습니다. 서희는 당당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장막 안으로 들어간 서희는 소손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낮은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술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수고하셨소. 소손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군. 당신이 내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들었소? 예, 그렇습니다. 1-년 전 2년이라고 했소?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송하게도 그 인연으로 이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소손영은 서희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좋소.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당신은 무엇을 제안하러 왔소? 전쟁을 멈추자는 것입니다. 서희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전쟁을 멈추자고? 소손영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소. 당신네 고려는 고작 20만이라 들었소. 전쟁을 멈출 이유가 없소. 이유가 있습니다. 서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고려는 지금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개성 주변의 모든 요새가 강화되었고 군량미는 1년치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허세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소? 제가 여기 오기 전 3만의 군사가 이미 북쪽 국경에 배치되었습니다. 장군께서 정탐꾼을 보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손영의 표정이 약간 변했습니다. 그는 이미 정탐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고려의 군사 배치가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고려와 전쟁을 한다면 거란도 큰 손실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질 것이라 생각하시오?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서인은 소손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고려는 자기 땅에서 싸웁니다.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울 것입니다. 장군께서 승리하신다 해도 최소 10만 이상의 군사를 잃을 것입니다. 10만 군사의 목숨, 그리고 그들의 가족. 장군께서는 그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십니까? 소손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인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거란과 고려는 적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오? 거란의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송나라 아닙니까? 서희의 말에 소손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고려는 거란의 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란을 위협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나라는 다릅니다. 송나라는 거란의 남쪽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하시오. 만약 거란이 고려와 전쟁을 벌인다면 송나라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장군께서 고려를 공격하는 동안 송나라가 거란의 남쪽 국경을 넘는다면? 소손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서인은 품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고려와 거란 사이에 여진족의 땅이 있습니다. 이곳은 양국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이 땅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대신 고려는 거란과 평화 조약을 맺고 매년 조공을 보내겠습니다. 여진족 땅을 고려에게 준다고? 여진족은 양국 모두의 적입니다. 하지만 거란이 직접 다스리기에는 너무 멉니다. 고려가 그곳을 안정시키면 거란의 동쪽 국경도 안전해집니다. 소손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쟁 없이 얻는 것입니다. 서희가 덧붙였습니다. 장군께서는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고 동쪽 국경을 안정시키고 고려로부터 조공을 받고 송나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전쟁보다 나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장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손영은 서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감탄이 어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요. 감사합니다. 내 아내가 왜 당신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 이제야 알 것 같소?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소.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정말입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소. 소손영이 손가락을 3개 들었습니다. 첫째, 고려는 거란을 상국으로 인정해야 하오. 받아들이겠습니다. 둘째, 매년 조공은 금 100냥, 은 1000냥, 비단 1만 필이요. 금 50냥, 은 500냥, 비단 5000필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금 70냥, 은 700냥, 비단 7000필. 받아들이겠습니다. 셋째, 소손영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를 절대 만나서는 안 돼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좋소. 소손영은 일어서서 서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려의 서희, 당신은 훌륭한 외교관이요. 거란의 소손영, 장군께서는 진정한 명장이십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담판이 끝난 후 서희는 장막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측근 시녀가 다가왔습니다. 서희 장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일이요? 부인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서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작은 천막으로 안내된 서희는 10년 만에 소연아와 마주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이제는 소녀가 아닌 성숙한 여인의 기품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서희 장군. 소부인, 정말 오래간만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이 없었다면 이談판은 불가능했을 것이요. 아닙니다. 장군의 뛰어난 언변 덕분입니다. 소연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남편이 장군을 매우 높이 평가하더군요. 과찬이요. 장군. 소연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장군께서 저를 때리신 것, 지금 생각하면 저를 구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장군께서 그때 저를 받아주셨다면 저는 정말로 다음날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장군께서는 제 정신을 차리게 해주셨습니다. 소연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지금 훌륭한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게 되어 기쁘오. 장군은 결혼하셨습니까? 아직이요. 좋은 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빚이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10년 전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저는 오늘 장군의 나라를 도왔습니다. 맞소.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소연아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서희 장군.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소부인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서희도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단지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따뜻한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서희는 천막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호위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고려의 진영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에필로그 강동 6주 993년 가을 서희와 소손영의談판으로 전쟁은 막혔습니다. 거란은 고려에게 강동 6주 땅을 넘겨주었고 고려는 거란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80만 대군은 한 명의 군사도 잃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개성으로 돌아온 서희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서경이 말 한마디로 강동 6주를 얻었다. 전쟁 없이 땅을 넓혔다. 성종은 서희를 재상으로 임명했고 그는 이후 고려의 국정을 이끌며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그 모든 영광 속에서도 가끔 10년 전 그 비오는 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한 여인의 사랑과 거절,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 때로 역사는 큰 전쟁이나 영웅의 결단으로 만들어지지만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수만 명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아, 당신은 행복하게 지내시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 바람은 북쪽에서 왔습니다. 거란의 땅에서. 몇 년 후 서희는 거란에서 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손영과 소연아 부부가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하오, 소부인. 그리고 다시는 북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고려의 미래가 있었고 그는 그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남긴 선의는 세월을 넘어 빛을 발합니다. 서희와 소연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강동 6주는 영원히 남아 그날의談판을 증언했습니다. 작가의 말. 실제 역사에서 서희 장군의談판은 993년에 이루어졌으며 강동 6주를 얻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연아라는 인물과 그녀와의 인연은 야사로 전해지는 이야기로 창작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때로 냉정한 사실의 나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